자, 우리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이 지금 이 갭 상승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리에서 이 위로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의 매물대를 지금 다 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를 가지고 세력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도 쉬운 자리고요. 자, 근데 오늘 이 투자 경고 해지 판단일인데 우리 조건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인 이 5거래일 종가 얼마죠? 17만 3,100원짜리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만 6천 원 위로 안 올라가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1월 10일인 10만 900원짜리 여기서 우리가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20만 원 위로 올라와야 돼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이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이거는 사실상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8천 원짜리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 봤을 때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투경 해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원래 이 자리에서 오늘 자리에서 약간의 음봉 정도 보여주고 5일선 부근 테스트를 한 다음에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움직여 주다가 투경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가는 게 깔끔한데 지금 뭐 강력한 상승도 아니고요. 1.91% 정도 올려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상승 탄력이 너무 센 종목들은 거래소가 계속 경고 이런 주의를 자동 부여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긴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의 상승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경고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내일도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네가 진짜 원하는 큰 그림은 뭘까요? 지금 왜 투자 경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차트 패턴과 이 수급들 분석해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ABL 바이오가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6년도에 정말 운수대통하실 거고요.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ABL 바이오 20만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에 ABL 가자, ABL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은 오전장에 우리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면요, 여러분 장 열리자마자 강하게 매도세가 좀 쏟아졌었습니다. 그죠? 19만 2천원 부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쏟아졌는데 주가가 눌렸었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 19만원대 유지를 해줬었죠. 그러다가 이제 매수 전환이 된 시간대를 보시면 이 10시 50분부터 해가지고 19만 1,000원 위로 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씩 증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장시 초에는 물량을 계속 던지다가 이후부터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전체적인 수급은 여전히 순매도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량을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 물량은 누가 받쳐주고 있나 살펴봤더니 자, 거래원의 순매수 가장 많이 붙어있는 곳이 메리츠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뭐 메리츠, 키움, 삼성, NH 같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MTS 위주의 리테일 고객 비중이 높은 증권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매수 매도는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거든요. 반대로 또 매도에 순매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 신한투자입니다. 자, 얘네는 외국인들이 또 일별 창구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확인해 봤을 때 외국계 쪽에서 역시나 순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수급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19만 2천원 위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이 18만 8천원짜리만 내렸어도 투자 경고는 해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매도세로 누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 붙이겠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만약에 내일 투자 경고가 해지가 된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13일부터 14일까지 엄청난 갭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 구간을
비워둔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매물대가 지금 없습니다. 아예 그냥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소리죠 그거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올라온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매물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올라왔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온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 온다. 낙폭이 너무 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번 무너지면 거의 지지선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패닉 상태로 흘러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세력이 원할 리가 없어요. 지금 기간 외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이 성장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래로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 종목 조건이 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아래 매물이 처리 안 된 종목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위로만 올라가면요. 단기간 등락률이 40%를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고 보통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기간 매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기 싫은 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얘네는 이 고점 자리에서 매물대를 떠넘기고 나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필요한데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물대가 없으니까 거래량 없이 가격만 튀는 거품형 상승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승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점에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신 분은 심리가 어떻죠?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죠. 몇 프로의 조정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수직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아마 세력들이 해제를 안 하고 내일로 넘기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이 자동으로 여러분 오늘 해제가 실패되면 내일이 자동으로 다음 판단일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조건이 원래 우리 15일 전 종가가 11월 10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밀리니까 얼마예요? 96,7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96,700원 자리에서 100% 상승한 자리 어디예요? 193,400원이 우리 조건이 될 거고요. 투자 경고 해제 조건이 될 거고요. 또 5일 전 종가는 원래는 11월 24일이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미뤄진 16만 6천원 자리가 되겠죠. 16만 6천원에서 몇 프로 상승하면 안 돼요? 60% 이상 상승한 26만 5천원 자리만 도달 안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지 검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아직 미정이지만 내일 또 더 높게 이 19만원짜리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제 실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한테 내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초가 움직임이다. 이 내일 시초가 움직임을 보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평균 단가에 맞춰서 총 3가지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시초가에 흔들고 18만 8천원 부근까지 눌렸을 때, 그러니까 해제가 성공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와 두 번째는 시초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중후반에 인위적인 눌림목을 줬을 때 이때는 우리가 해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눌림이 깊게 나오는 척하면서 투매를 유도할 경우 이 3가지 중 한 가지로 분명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 대응 전략 짜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바이오라고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 정리본을 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이 종가가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종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단가까지 지정을 해서 내일 시장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시초가를 정말 집중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오늘 해제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흐름인 겁니다.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든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차트, 이 주식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ABL 바이오처럼 이런 갭을 만들어냈을 때의 자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갑자기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거는 무조건 그냥 매도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게 우리한테 무작정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주주분들 실시간 대응이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읽어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주분들 26년도에 하는 일 모두 다 흥하시고 대성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바이오 쪽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반도체 한 종목 정도는, 반도체 AI 쪽으로 한 섹터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자, 이게 사실 우리 26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일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 드리려는 이 종목은 구글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 GPU, TPU 때문에 정말 떠들썩한데 26년도에도 우리 ABL 바이오처럼 수직 상승하는 종목 찾고 싶으시고 나는 지금 자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사실 지금 25년도 이 폭발적인 상승장 막바지에서 우리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도 한 해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끌고 갔다.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뭐 AI 버블이며 금리며 환율이며 관세며 온갖 악재들을 끌어다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시장을 끌어올린 게 결국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구글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구글이라고요. 물론 금리나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하려면 이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80% 이상 쏠려있던 수급이 구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AI 반도체 끝났구나로 이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자, 26년도에도 결국 AI 반도체 섹터가 계속 시장 끌고 갈 겁니다. 다만 여태까지 쏠려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가 끝났냐 아니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200%, 300%의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섹터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GPU에서 TPU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26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선착순 10분에게만 이 종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 관련주들이 매집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글 대장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는 이 10년짜리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은 4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블랙웰 출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조차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담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구글로 이동되게 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 초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TPU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GPU랑 또 TPU의 차이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강의되니까 오늘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GPU는 뭐냐면 포르쉐 SUV입니다. 자, TPU는 F1 레이싱카예요. 무슨 소리냐면 포르쉐 SUV는 우리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도 잘 달리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F1 레이싱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도 조금 어렵고 짐도 조금 못 싣는데 대신 트랙 위에서 속도 하나만큼은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뭐 그래픽, 병렬 연산까지 다 되는 만능칩이고요. TPU는 오직 AI 연산,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정 작업 전용으로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 대비해서 TPU가 GPU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에다가 전력 효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글이 이 TPU를 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AI 파이프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계약까지 엮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성장할 때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제가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TPU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발열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발열이 높으니까 냉각 솔루션들, 방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이 TPU 단독 파트너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전체 묶어서 TPU, GPU, 서버 소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이 14만 원짜리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장기간 조정을 끝내고요. 24년도 장기 구름대를 다 돌파를 해서 25년도에 이제서야 수직 상승해버린 종목인데 이걸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상승 초입 구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속주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이 종목은요. 23년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 거의 영원히 다 털리는 장기 하락 구간을 겪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거대한 거래량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 구름대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 딱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이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가 1막이 끝나고 2막에 들어가는 TPU 후속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미 조금씩 발산이 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매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관련주, TPU 관련주 종목명과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2차 목표 구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81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26년도에도 정말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킴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